안녕하세요. 우리 시대에 살아갈 지혜와 인생의 교훈을 안겨드리는 좋은 책과 저자를 만나보는 저자를 만나다의 도현영입니다. 앞으로 미래쌤 미디어는 시청자분들께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강남입니다. 부동산을 투자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꿈과 같은 곳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가 극심해져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1% 부동산 부자, 이 강남 부자들의 재테크 비법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첫 순서로 은행권 최고의 부동산 PB, 자신이 만나본 강남 부자들의 재테크 비법을 소개한 책을 만나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됐으면 하는 소망에서 이 책을 이번에 쓰게 됐어요. 원칙을 지키면서 천천히 간다. 부동산 공부를 좀 정말 해야 되겠다. 저 땅과 이 땅, 저런 땅은 참 좋은 땅인데 이런 것뿐이 안 보여요, 사실은. 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찾아주셔서. 이 저자를 만나다의 첫 번째 주인공이신데요.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첫 번째입니까? 네, 첫 번째 주인공이십니다. 영광입니다. 네, 그동안 정말 많은 베스트셀러를 쓰셨잖아요. 정말 베스트셀러는 인기가 아니고요. 많았더라고요. 이번 것만 조금 네. 이 강남 부자들의 재테크 노하우를 담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특별하게 이 책을 쓰시게 된 동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제가 이제 10여 년 넘게 저희 고객들, 제 팬들한테 컨설팅을 해주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 얘기를 쓴 건데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해주고 카페에서 답글을 달다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조금만 알고서 했으면은 손해를 안 봤을 텐데, 실수하지 않았을 텐데, 조금 더 지름길로 갈 수 있을 텐데, 그런 걸 보고서 그러면은 내가 컨설팅을 해줬던 분들 이야기를 책으로 내서 이거를 공유를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런 실수나 우울을 범하지 않을 그런 확률이 더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 주위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됐으면 하는 소망에서 이 책을 이번에 쓰게 됐어요. 네, 저도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 책 보니까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 부자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더라고요.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네. 또 책 내용을 보니까 예전부터 부모님 때부터 부자이기보다는 자수성가에서 네. 일으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희망을 얻게 됐어요. 네. 그런데 만나보셨던 강남 부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네. 어떤 점일까요? 강남 부자들의 공통점은 일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편법을 좋아하고 불법을 통해서 부자가 됐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거북이처럼 늦더라도 천천히 원칙을 지키면서 가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더라. 역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공통점은 원칙을 지키면서 천천히 간다. 천천히 가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마음의 여유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천천히 간다. 네. 저도 새겨 듣도록 할게요. 그런데 지점장님께서는 은행권 내에서도 네. 정말 유명한 부동산 컨설턴트이시잖아요. 어떻게 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사실 대학에서는 영문학을 전공하셨죠. 뒷조사 다 해오셨네요. 이 영문학도에서 은행원, 또 은행원에서 네. 부동산 컨설턴트 참 좀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 이색적인 경력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전공대로 직업을 선택하면은 참 좋은데 그게 또 뜻대로 안 되잖아요. 네. 저는 이제 90년도에 입사를 신한은행에 했고요. 그 후에 94년도에 우연하게 제가 원해서 간 건 아니고 부동산을 담당하는 부서로 제가 가게 됐어요. 네. 은행에서 부동산 담당하는 부서는 경매를 취급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서에 가서 부동산 공부를 좀 정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부동산 실전 경험을 많이 익혔고 전국을 다 다니면서 그때 경매 물건을 취급한 게 2,000건이 넘죠.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경험을 모아서 사실은 2000년도에 융작의 고대리라는 경매책을 출간해서 그때 네. 좀 화제가 많이 됐었죠. 네. 그래서 이제 정말 10년 후에는 은행에서 과연 어떤 직종이 어떤 분야가 유망할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됐고 그런 계기로 이론을 좀 더 공부를 해서 실전에 더 실수하지 않게 이론과 실전으로 무장을 좀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컨설팅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석박사를 공부를 하게 됐죠.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직접 눈으로 보고 또 띄어야 자신이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평범한 사람들은요, 강남의 부자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약간의 질투도 하긴 하지만 네. 모두가 다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네. 그래서 다 따라하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네. 보셨던 강남 부자들과 보통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많죠. 일단은 몇 가지로 요약한다면은요.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들. 부자들은 자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자기 자산에 대해서 꾸준히 관리하고 연구하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냥 월급에서 내 월급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해서 뭐 펀드나 적금으로 빠져나가면은 그게 재테크가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반성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묻어놓는 거죠. 뭐 2년짜리, 3년짜리 들어놓고 2, 3년 후에 보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이제 틀리다는 거죠. 그럼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정말 부자들을 배울 필요가 있고요. 제 카페에 이런 글이 지난번에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출근하는 남편한테 모 금융기관에 가서 펀드를 하나 들으라고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출근하면서 내가 회사에 출근하면 얼마나 바쁜데 나한테 이런 걸 시키느냐 현관문을 확 박차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사연이 왔어요. 박사님 이런 남편인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 눈물 찍찍찍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답변을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궁금하시죠? 헤어지세요 이러셨나요? 네, 호적 정리하세요. 그 남편하고는 평생 같이 살아야 부자가 될 확률이 없다. 그렇거든요. 자기 자산 관리하는데 그렇게 소홀히 하는 남자들, 바쁘다는 핑계로 골프가 우선인 남자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부자가 그렇게 쉽게 될 수 없죠. 네. 네. 두 번째 부자들은요, 실행하는데 굉장히 빨려드는 거죠. 계획할 때까지는 차근하고 천천히 아주 고민을 많이 해가면서 결정을 하지만 일단 결정이 끝나고 실행하는 단계에 접어들면은 아주 그냥 뭐 잽싸게 뒤도 안 돌아보고 실행하죠. 그런데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결정하는데 2, 3년 걸리고 실행하는데 3, 4년 걸린다는 다 거예요. 놓치겠네요. 그런 네. 기회를요. 네, 그래서 부자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죠. 또 강남의 부자들 보면은 잘 알지만 강남 부자들한테는 정말로 굉장히 실전과 이론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멘토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제대로 된 멘토를 두고 있다. 그런데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멘토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허둥지둥 되고 분위기에 편승해서 투자하기 일쑤고 그래서 손해를 당하는 거죠. 네, 이런 세 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네. 뭐 인생에서도 멘토가 필요하고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길동무가 필요하잖아요. 이 부동산 투자에도 역시나 훌륭한 멘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예, 참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정은 신중하게 또 한 번 결정을 내리면 신속하게 움직여라. 저도 새겨듣도록 할게요. 그런데요, 저는요 네. 강남 부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변두리 부자라도 되고 싶거든요. 네. 그런데 이 투자를 시작하기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무엇을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고요. 네. 또 잘못된 습관이 들면은 평생 고생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은 이 첫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처음 투자를 이제 고민을 사실 많이 하고 내 집 마련 첫 투자의 대부분은 내 집 마련이 네. 되고요. 이 내 집 마련을 잘못해서 사실은 뭐 고민하고 또 가정 경제가 굉장히 뭐 어렵고 좀 가정 경제가 좀 갈수록 이렇게 좀 쌓여가야 부가 쌓여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그 반대인 사람들이 예. 많거든요. 많은데 이런 거는 잘못된 투자 또 이제 성급한 투자 분위기에 편승한 투자 이걸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요즘은 백화점에 가서 우리가 옷을 사더라도요 양복을 사더라도 매장을 여러 군데 보잖아요. 네. 여러 군데 보는데 하물며 아파트를 내 집을 마련하는데 그냥 가서 산다는 얘기예요. 말이 우리나라 안 사람들의 되네. 예. 습관은 뭐냐면은요.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집을 살 때 절대 현관문을 열어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관문 다 열어보죠. 네. 현관문을 열어보고 어디에 삘이 꽂히냐면은 싱크대에 삘이 확 꽂혀요. 부엌이 좋으면요. 일단 엄마들은 마음이 설레게 됩니다. 안방문을 열어보는 순간 붙박이장에 또 삘이 확 꽂힙니다. 그렇죠. 그거 두 개 보고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코 집값은 붙박이장이나 싱크대가 가격을 올려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은 오르는 부동산과 오르지 않는 부동산이 이미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방법을 분위기에 의해서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어떤 방법,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당장 오늘 부동산이 오른다 하더라도 내가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좀 공부를 한 다음에 네. 조금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하나 더 붙일 것은 정말 멘토의 조언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 결정이 맞은 건지 확실한 건지 분명한 건지 이거를 확인을 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 두 개가 준비가 됐을 때 투자에 나서야지 돈만 있다고 무조건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정말 확신이 있다면은 집값이 조금 뭐 오르더라도 네. 내리더라도 걱정이 없잖아요. 네. 이 확신이 들기 위해서 많이 공부를 해야 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런 공부라는 것은 결국은 객관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투자를 하자는 얘기거든요. 객관적인 근거들을 우리는 배우자는 얘기예요. 네, 어떻게 집값이 올라가고 있고 어떻게 집값이 내려가고 있는지 자, 이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투자하자는 얘기죠. 네, 정말 공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많은 부자들을 만나셨잖아요. 네.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강남 부자 있으세요? 혹시 자산이 가장 많은 부자가 기억에 남으세요? 제 얘기를 잘 듣고 돈이 많건 적건 간에 제 얘기를 잘 듣고 제가 하라는 대로 투자하는 분들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 중에서 이분은 굉장히 가난하신 분인데 사실은 제 강의를 듣고 제 얘기를 듣고 땅을 사신 분이 계세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은 본인이 다 맞벌이를 해가면서 그 장애자인 시동생을 또 돌보기까지 하니까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지출이 많은 이런 부부였어요. 맞벌이 부부였는데 사는 곳은 경남 양산 사시는 분인데 어느 날 저한테 소포가 왔어요. 만한 소포가. 그것을 끌러보니까 거기에 이 5월 달에 제가 그걸 받았는데요. 거기에 아카시아 꽃이 가득히 담겨져 있었어요. 아카시아 꽃하고 편지 한 통. 제가 박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어디 땅을 사서 1억 5천을 벌었습니다. 그 편지가 딱 왔어요. 제가 그 사연을 보고 그 꽃을 받았을 때, 야, 이게 이렇게 행복한 직업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그때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까지 상담을 해주면서 이론 한 푼 돈 받은 적은 없어요. 다 무료로 해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꽃 받은 게
저한테는 굉장히 아주 기억에 많이 남고 그래요. 네. 그분이 얼마나 감사하셨겠어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멘토가 되어 주셨으면 네. 합니다. 그런데요, 네. 저는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물론 책에선 웬보다는 왓에 집중을 하라 이런 네.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잘 모르면 그런 의문 들게 돼 있죠. 네. 네. 확신이 없는데 분명히 있고요. 우리나라 부동산 물론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아파트를 가지고 부자가 되기는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 지금도 아파트 가지고 투자할 때는 있어요. 있지만 앞으로의 대세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 것 같아요. 네. 수익형 부동산이요. 네, 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만 투자의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생각의 전환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전환이 무지 필요하죠. 우리나라 시장은 아파트 시장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시장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한 8천조 원 정도 돼요. 여기 아파트 시장은 고작 1,300조 원 정도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 시장은 상가 건물, 토지, 빌딩. 자, 이런 시장이 차지하고 있어요. 절반 정도를 차지할 것 같았는데요. 네. 전혀 아니네요. 네. 그래서 그 시장, 우리나라 뭐 코스피 지수 2,000 감안하면은 우리 그 상장돼 있는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가격이 1,000조 원뿐이 더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조그만 시장을 가지고 사람들은 아웅다웅 하는데 부자들은 이 시장을 크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네. 8천조 시장을 아우르고 있다는 거죠. 네. 조금 더 멀리 또 넓게 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 네. 같은데요. 그렇다면 현재 강남 부자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형 부동산에 큰 관심을 그렇죠. 보이고 많이 있나요?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나름대로 많이 투자해서 수익도 많이 내고 있고요. 네. 참 책에 다양한 재테크 방법도 써주셨고요. 이렇게 따라만 한다면 또 원칙을 지킨다면은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도 주셨습니다. 참 2011년 이제 하반기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논란도 많고요. 또 집값은 떨어져서 네. 고민이 많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좀 이런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2011년 하반기 전망 지금 이제 뭐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과 얼어있는 거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를 떠나서 활성화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게 사실은 그 포인트인데요. 지금 현재의 정부의 움직임을 봐서는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제도나 모든 규제들이 완화될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규제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일 많은 나라예요. 사실은 네. 많은 나라고 시장 경제에 사실은 위반한 그러한 어떤 그 규제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규제들을 좀 과감하게 풀어서 시장에서 시장 경제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GDP 진작을 위해서도 그런 게 좀 필요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값이 오를 것이냐, 그때 사야 되는 것이냐, 그렇게 단정짓기는 어렵고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도 오르는 부동산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떨어지는 부동산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의존해서 부동산을 사거나 투자하거나 팔거나 이러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오를 부동산, 네. 투자 가치 있는 부동산을 사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개 아궁이불을 뭐 꺼트리지 않으려고 조바심 내면서 뭐 이러는 것보다는 사실은 한 개의 아궁이불이라도 제대로 꺼치지 않도록 이렇게 잘 관리하려는 프랭클린의 말처럼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말 어느 게 알곡이고 어느 게 쭉정인지 구분하는 방법 이거 잘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시 한번 네. what,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책을 읽으면서요 희망을 얻게 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분들께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인터뷰가 너무나 빨리 끝났습니다. 아쉬워요. 네. 그렇습니까? 네.
모든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 자산 관리하는 분들 보면은 자기 자신을 위한 핑계에 파묻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핑계에 파묻히지 말고 망설임 없이 실행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만 하지 말고 실행했을 때 부자가 되든 부자가 아닌 사람이 되든 결정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행해라. 뭐 부동산 투자든 뭐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실행하라.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여라. 액션으로 보여줘라는 얘기죠.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보니까 네. 조깅을 매일 하신다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저 뒷조사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 수통이에요. 네. 그냥